어디서 밥 냄새가 풍기나 했는데 역시 급식소 냄새는 못 숨기네. 30년 만에 찾아간 동창회.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명품 가방을 든 신혜라는 일부러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미선의 하얀 블라우스에 쏟아버렸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숨을 죽인 채 외면했고 아무도 미선을 감싸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선은 냅킨으로 조용히 옷을 닦으며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냄새는 금방 사라지지만 사람의 인성은 오래가더라. 혜라는 여전히 30년 전처럼 미선을 급식소 아줌마로 무시했지만 사흘 뒤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고 그녀가 무시했던 그 구내식당은 보통 급식소가 아니었거든요. 혜라와 그녀의 남편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3월 전라북도 군산의 작은 주택가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낡은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어요. 미선은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손때로 구겨져 있었어요. 미선은 그 종이를 몇 번이나 펼쳤다 접었다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미선아, 엄마 약값이 또 올랐대. 부엌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미선은 합격 통지서를 천천히 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미선이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석 달 전부터 심장병으로 병원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선의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뚝 끊겼어요.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미선은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는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 대학 안 갈게요. 아버지는 계산기를 놓고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서울 가서 일하면 돼요. 식품 공장 채용 공고 봤어요. 거기 가면 기숙사도 있고 월급도 나쁘지 않대요. 미선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선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음을 참았어요. 지금 우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미선은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20명 남짓한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떡볶이와 순대를 나눠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 입학 준비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미선이 너는 서울대 간다며? 축하해. 친구 중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대학 안 가. 서울 가서 일하기로 했어. 순간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어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혜라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혜라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항상 유행하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녀는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식품 공장? 그거 급식실 아줌마 되는 거 아냐? 너 진짜 거기 가? 헤라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누구도 미선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넌 평생 급식소 냄새 맡고 살 팔자야. 공부 잘하면 뭐해? 결국 밥이나 푸는 인생인데. 헤라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둘러보며 동조를 구했어요. 몇몇 친구들이 어정쩡하게 웃었습니다.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나 밥 풀어 간다. 그게 어때서?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헤라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미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식집을 나갔어요. 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빗속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셔도 상관없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밥 냄새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말 거야. 헤라, 너 같은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야. 진짜 일의 가치가 뭔지. 미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언젠가는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미선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어요.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그리고 합격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차는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군산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어요. 미선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서울은 낯선 곳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복잡한 인파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썼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삐 걸어갔고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어요. 태양식품 기숙사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드디어 도착한 기숙사는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계단이 첫인상이었어요. 미선은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김치찌개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방은 6인실이었습니다. 2층 침대 3개가 비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미선이 들어가자 먼저 와 있던 룸메이트 2명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선과 비슷한 또래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지내게 된 정미선이에요. 미선은 최대한 밝게 인사했습니다. 30대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반가워요. 나는 정혜 언니라고 불러. 이쪽은 은주고. 은주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짐을 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은 협소했지만 어딘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공장 건물의 불빛이 보였어요. 미선은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저기서 일하는 거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헤라가 비웃던 그 급식소, 그 밤 냄새 나는 곳에서
미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새벽 5시 기숙사 복도에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은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은주는 이미 세면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정혜 언니는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첫날이지? 긴장하지 마. 처음엔 다 힘들어. 정혜 언니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세면장에는 벌써 여러 명의 여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졸린 눈으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유니폼과 위생모, 그리고 앞치마가 전부였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위생모를 단정히 고쳤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부터 시작이야. 5시 30분 미선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장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공장은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쿵쿵거리는 기계음과 쇳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미선의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손 소독과 위생 점검을 받았습니다. 감독관이 미선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위생모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손에 상처는 없는지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미선은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합격. 들어가. 감독관의 짧은 말에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정혜 언니를 따라 조리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돌아갔고 증기가 피어오르는 솥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너는 오늘 저기 배식 라인에서 시작해. 밥을 담는 거야. 어렵지 않아. 정혜 언니가 미선을 한쪽 라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2명의 직원이 빠른 속도로 밥을 식판에 담고 있었어요. 국자를 들고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 국자로 한 번에 150g 정도 떠서 담는 거야.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 일정하게. 정혜 언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밥을 떠서 식판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양이 들쭉날쭉했어요. 아직 손에 안 익었네. 괜찮아. 천천히 해. 정혜 언니는 격려했지만 미선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쉬지 않고 돌아갔고 식판은 계속해서 다가왔어요. 미선은 땀을 흘리며 계속 밥을 담았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자 금세 허리가 뻐근해졌어요. 1시간이 지나자 손목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어깨가 무겁게 짓눌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이를 악물고 계속 국자를 들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선에게는 매 순간이 시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식당은 북적였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았어요.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미선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밥이 누군가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어요. 아침에 자신이 담았던 밥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먹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 첫날? 정혜 언니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미선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지만 할만해요. 처음엔 다 그래.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익숙해질 거야. 정혜 언니는 밥을 빠르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녀의 손을 보았어요.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일의 흔적이었어요. 오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밥을 담고 또 담고 계속 담았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12시간 넘게 서서 일한 셈이었어요. 미선은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손목은 퉁퉁 붓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몸은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아버지의 빚, 그리고 자신의 다짐이 미선을 움직이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몸은 서서히 익숙해졌어요. 국자질도 조금씩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밥을 담는 일에만 만족할 수 없었어요. 미선은 일하는 중간중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불량품이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밥이 너무 되게 지어져서 식판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어요. 미선은 조리 라인 쪽으로 가서 밥솥을 확인했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어요. 저기요, 이거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리 담당 직원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신입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하지만 미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도계를 가져와 직접 측정했어요. 분명히 기준보다 높았습니다. 100도가 넘으면 밥이 눌어요. 지금 102도예요. 조리 담당 직원은 짜증스럽게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미선의 말이 맞았어요. 그는 투덜거리며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불량품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미선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 박정혜가 미선을 불렀어요. 정혜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엄격하지만 공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온도 문제를 발견한 애구나. 정혜가 미선을 위아래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이런 건 바로바로 말해야 돼. 음식은 실수가 곧 사고로 이어지거든.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말해. 넌 눈썰미가 있어. 그날 이후 미선은 더욱 적극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밥을 담는 게 아니라 조리 과정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퇴근 후에는 기숙사 방에서 공책에 메모를 했습니다. 온도, 시간, 재료의 비율, 위생 관리 방법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은주가 미선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너 공부하냐? 밥 짓는 게 무슨 공부야? 미선은 공책을 덮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밥도 과학이에요. 온도랑 시간만 정확해도 맛이 달라져요. 은주는 코웃음을 쳤지만 미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매일 밤 메모한 내용을 복습하고 다음 날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작은 발견 하나하나가 미선에게는 중요한 배움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선은 공장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고향 군산의 하늘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미선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미선아, 잘 지내니? 엄마는 많이 좋아졌단다. 내가 보내준 돈으로 약도 사고 아빠도 기운을 차렸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힘들지만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선은 하늘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나는 할 수 있어. 공장의 불빛이 미선을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서 미선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이제 배식 라인에서 가장 숙련된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불량품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눈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퇴근 후 미선은 혼자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작은 구립 도서관이었지만 식품 관련 서적들이 몇 권 있었어요. 미선은 식품위생학, 조리과학, 영양학 책들을 빌려서 기숙사로 가져왔습니다. 밤늦게까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책장을 넘겼어요. 미친 거 아냐? 밥 짓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해? 은주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노트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며 집중했습니다. 박테리아의 증식 온도, 식재료의 보관 기간, 교차 오염 방지법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어느 날 미선은 신문 한쪽에 실린 작은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야간 위생관리학교 모집 공고였어요. 주말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식품안전관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품안전관리 자격증은 대형 식품회사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광고를 오려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등록비를 계산해 봤어요. 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보내야 하고 자신의 생활비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어요. 한 달만 점심을 굶고 라면으로 때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였어요. 퇴근하고 바로 달려가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미선은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첫 수업날 미선은 허겁지겁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교실에는 이미 15명 정도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미선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사는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칠판에 식품안전관리라고 크게 쓰며 말했어요. 식품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게 될 이 시스템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미선은 숨을 죽이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설정, 모니터링 방법 같은 용어들이 쏟아졌어요.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미선은 필사적으로 메모했습니다. 공책 한 장이 금세 빼곡히 채워졌어요. 10시에 수업이 끝나고 미선은 밤거리를 걸어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어요. 40분 넘게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미선은 개의치 않았어요. 걸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 복습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니 11시가 넘었습니다. 다른 룸메이트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미선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졸음이 몰려왔지만 억지로 눈을 떴어요. 1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미선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라면으로 때우는 점심, 부족한 수면, 그리고 끝없는 공부가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조리 라인의 기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 증기가 과도하게 분출됐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기계 고장이야. 누가 좀 와봐. 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공장장 정혜가 급히 달려왔지만 기계는 계속 이상 신호를 보냈어요. 엔지니어를 부르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백 개의 제품이 불량품이 될 위기였어요. 미선은 기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지난 석 달 동안 배운 내용을 떠올렸어요. 위생관리 수업에서 공정관리에 대해 배운 게 생각났습니다. 미선은 기계의 밸브와 온도 조절 장치를 살펴봤어요. 저기요, 이거 압력 밸브 문제 같아요. 증기가 역류하고 있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가 그녀를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학교에서 배웠어요.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안전장치가 작동하거든요. 지금 이 밸브가 막혀서 그런 것 같아요. 미선은 장갑을 끼고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물질이 끼어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물질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기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정혜는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렸어요. 미선은 손을 털며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너 지금 학교 다닌다고 했지? 무슨 학교? 미선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야간 위생관리학교요. 식품안전관리 공부하고 있어요. 정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하고 있네. 계속해. 그날 오후 정혜는 미선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미선은 긴장하며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는 정혜 말고도 젊은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앉아. 소개할게. 이쪽은 연구개발팀 윤태범 팀장님이야. 미선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태범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기계 문제 해결한 분이 당신이라고 들었어요. 대단하던데요. 태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선은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에요. 제대로 배운 사람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죠. 태범은 미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조리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온도와 시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는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미선은 자신이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태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재능 있네요. 이런 직원 놓치면 안 되겠는걸요. 미선은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혜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넌 다음 달부터 품질관리팀 보조로 올라가. 조리 라인보다 급여도 나아.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 정말요? 내 노력을 봤어.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배워.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어. 미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석 달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미선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고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울먹였습니다. 미선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두 사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미선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계속 올라갈 거야. 더 높이, 더 멀리. 반죽 속에 숨겨뒀던 꿈이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긴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과 공장을 오가는 일을 했어요. 식품의 온도를 측정하고 세균 검사를 하고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게 주요 업무였습니다. 배식 라인에서 일하던 때보다 훨씬 전문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았어요. 특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낯설었습니다. 미선은 퇴근 후에도 회사 도서실에 남아서 관련 서적을 읽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선은 실험실에서 제품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를 들고 조리 온도를 측정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윤태범이었어요. 바쁜가요? 태범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얼른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아니요, 팀장님. 괜찮아요. 팀장님은 너무 딱딱한데 그냥 편하게 불러요. 태범은 미소를 지으며 실험대 옆에 섰습니다. 그는 미선이 측정하던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이거 조리온도 데이터죠? 오차 범위가 꽤 크네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온도 편차가 심해서 고민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같은 설정인데 온도가 들쭉날쭉해요. 태범은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네요. 오전에는 안정적인데 오후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도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현장 가볼까요? 같이 확인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태범의 제안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조리 라인으로 향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공장은 한창 바쁜 시간이었어요. 태범은 조리 기계 주변을 살폈습니다. 온도 조절기, 밸브, 배관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미선도 그의 옆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 때 태범이 천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요. 환기구가 막혀 있어요. 미선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과연 환기구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여 있었어요. 오후가 되면 공장 전체 온도가 올라가는데 환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조리 라인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온도 센서가 정확해도 주변 환경이 문제면 소용없죠. 태범의 설명을 듣고 미선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동안 기계만 점검하고 환경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환기 시스템을 점검해야겠네요. 맞아요.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데이터만 봐서는 모르는 것들이 많죠. 태범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현장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큰 강점이에요. 이론만 아는 사람보다 훨씬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미선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태범과 미선은 자주 협력하게 됐습니다. 태범은 새로운 조리 공정을 개발할 때마다 미선의 의견을 물었어요. 미선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용 간편 조리 세트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영양은 높이면서도 조리 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태범이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정됐고 미선은 품질 담당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료의 배합 비율을 조절하고 조리 온도와 시간을 테스트했어요.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냈어요.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범도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현장 감각으로 조리 시간을 줄일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아니에요. 팀장님이 설계를 잘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미선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태범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저 배고프지 않아요? 저녁 먹으러 갈까요? 태범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공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허름한 곳이었지만 음식 맛은 좋았어요. 미선은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태범은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뜨끈한 찌개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저기 미선 씨. 태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숟가락을 들고 그를 바라봤어요. 전 미선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배경도 없이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미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쑥스러웠어요. 저도 팀장님 존경해요. 현장 사람들 의견을 귀담아 듣는 분은 드물거든요. 현장이 곧 기술의 시작이니까요. 실험실에만 있으면 진짜 문제를 못 봐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꿈과 목표,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회사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태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선은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요.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겐 하루의 전부일 수 있잖아요. 그 밥을 정성껏 만들고 싶어요. 태범은 미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선뜻 말하기가 쑥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업무 이야기만 하던 사이에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 뒤 태범은 미선에게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일도 인생도요. 태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미선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1년 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습니다. 미선의 부모님도 올라와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날 태범은 미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이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선은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2022년 가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이제 52살이 되어 있었어요. 태양푸드는 중견식품 기업으로 성장했고 남편 태범은 회장이 됐습니다. 미선 자신도 품질관리이사로서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미선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초대장이었어요. 미선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점심 모임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30년 만이네. 미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헤라의 조롱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미선은 이제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갈까 말까? 미선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헤라는 여전히 오만할까? 며칠 뒤 미선은 동창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모임이니까요. 미선은 평소처럼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동창회 날 미선은 점심시간을 쪼개서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10명 남짓한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미선은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어머, 미선이 아니야? 한 여자가 미선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친했던 친구였어요. 미선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응, 오랜만이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영업을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남편 사업을 돕는다고 했어요. 대부분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신혜라였습니다. 헤라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다들 왔네. 미안, 늦었지? 헤라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듯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 사업이 너무 바빠서 식품회사 운영하는데 바쁘기도 하지. 사람들이 부러운 듯 쳐다봤습니다. 헤라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헤라의 시선이 미선에게 닿았습니다. 헤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머, 정미선? 너 여기 왜 왔어? 헤라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초대받았으니 왔지. 아, 그래. 요즘 뭐해? 아직도 급식소에서 일해? 헤라는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식품회사? 여전히 밥 푸는 일 하는구나. 뭐, 내 적성에는 맞겠지. 헤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호텔 뷔페였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선도 자리에서 일어나 샐러드와 빵을 접시에 담았어요. 카페 코너에서 커피를 받으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미선을 밀쳤습니다. 헤라였어요. 헤라는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미선의 블라우스에 쏟았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했네. 헤라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의 하얀 블라우스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번졌어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냅킨을 집어 조용히 옷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역시 급식소 냄새는 못 숨기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배어있는 냄새가 있잖아. 헤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냅킨으로 옷을 다 닦고 천천히 헤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미선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냄새는 금방 사라지지만 사람의 인성은 오래가더라.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헤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을 깔보는 습관은 그대로네. 그게 더 안타까워.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냅킨을 버리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헤라는 화가 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며 투덜거렸어요. 뭐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나와. 밥이나 푸는 주제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헤라를 외면했습니다. 미선의 침착한 대응이 오히려 그녀의 품격을 드러냈거든요. 점심 모임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미선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갈게. 다들 건강해. 미선은 조용히 인사하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30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미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미선은 잠시 호텔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미선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조금 있다 봐. 미선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블라우스에 묻은 얼룩이 신경 쓰였지만 미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내 길을 걸어왔어. 당당하게. 미선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를 비췄어요. 미선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한 미선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선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자리였어요. 그녀가 30년 동안 일궈온 곳이었습니다. 미선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헤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알게 되겠지. 진짜 가치가 뭔지. 미선은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과거에 얽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창회가 있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태양푸드 본사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창립 30주년 기념식이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행사장을 점검했어요. 1층 대강당이 행사장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석에는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조명과 음향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미선 이사님, 리허설 시작할까요? 행사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네, 시작하죠.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속속 입장했어요. 거래처 사장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모두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미선은 이사진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태범은 무대 옆 대기석에 있었어요. 회장으로서 기념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행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존경하는 태양푸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태양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회사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생됐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도 화면 속에 몇 번 등장했어요. 젊은 시절 작업복을 입고 일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태범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연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양푸드 회장 윤태범입니다. 태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원고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30년 전 우리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미선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태양푸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한 사람의 헌신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 사람은 30년 전 공장 조리 라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가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22살 소녀였죠.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밥을 담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공부했고 야간 학교를 다니며 식품 안전 관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많은 개선안을 제시했죠.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미선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야간 학교 수료증, 품질 관리팀에서 일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미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태양푸드의 핵심 레시피, 위생 시스템, 품질 관리 프로세스.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녀입니다. 태범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태양푸드 품질관리이사이자 저의 아내 정미선입니다.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선에게 쏠렸어요.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미선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남편이 손을 내밀었고 미선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어요.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미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겐 하루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거요. 그 밥을 만드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습니다.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미선의 말을 들었어요. 밥 한 그릇의 무게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미선은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행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공로패 시상식, 장기근속 직원 표창 등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미선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에서 간단한 다과회가 준비됐어요. 사람들이 미선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미선은 일일이 인사를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신혜라였어요. 혜라는 남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편 박도연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혜라는 미선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선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만 마주쳤어요. 혜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도연이 자리를 뜨려는 걸 미선이 봤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 태범이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보,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미선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태범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들 알아야 해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미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져와 건넸어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서본 적이 없거든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미선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헤라 봤어요. 남편이랑 왔더라고요. 그래요? 몰랐네요. 표정이 이상하던데.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내일 회사에서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 30년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념식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처럼 8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어제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직원들이 복도에서 미선을 보면 더욱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어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미선은 미소로 답하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회장실로 올라올 수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긴장된 어조였어요.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올라와서 이야기해요. 급한 일이에요. 미선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방 안에는 남편 말고도 법무팀장과 보안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미선은 빈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서류 한 묶음을 미선 앞에 놓았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 핵심 레시피가 외부로 유출됐어요. 경쟁사인 그린테이스트 푸드에서 똑같은 제품을 출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태양푸드의 대표 상품인 학교 급식용 간편 조리 세트의 레시피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재료 배합 비율, 조리 온도, 시간까지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보안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내부 조사를 했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외부 IP에서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누가 한 거죠?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미선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태양푸드 사무실에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박도현, 그린테이스트 푸드 대표입니다. 미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헤라의 남편이었어요. 영상 속 도현은 지난달 협력업체 미팅 때 회사를 방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협력업체 회의가 끝난 후 박도현이 혼자 2층을 배회했어요. 그때 연구개발팀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시간은 약 7분이었어요. 보안팀장이 영상을 빨리 감기하며 설명했습니다. 도현이 주변을 살피며 사무실 문을 여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연구개발팀 컴퓨터 중 한 대에서 USB 접속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그 시간대였어요.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고소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상대방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레시피 개발에 들어간 연구비만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으로 예상한 향후 2년간 매출은 100억 원 규모였어요. 경쟁사가 똑같은 제품을 먼저 내놓으면 우리 시장 점유율은 반토막 날 겁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 제품은 미선과 남편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였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과 테스트를 거쳐 완성한 레시피였어요. 박도현을 당장 불러들이세요. 직접 따지겠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가 3년 동안 만든 걸 훔쳐갔는데.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미선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우선 그린테이스트 푸드에 경고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박도현을 회사로 소환할 거예요. 그때 모든 걸 따져야죠. 법무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언제 소환할 건가요? 내일 오전 10시로 잡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겠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어요. 내가 할게요. 안 돼요. 이건 제 일이기도 해요. 제가 만든 레시피잖아요.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법무팀장이 함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미선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왜 하필 헤라의 남편이야? 미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헤라에 대한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동시에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은 연구개발팀을 찾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 겁니다. 미선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죠? 응.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이익 앞에서 약해지죠. 박도연도 회사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도둑질이에요.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내일 박도연을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들어야 해요. 왜 그랬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남편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쯤 미선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레시피 개발 과정을 정리한 노트를 꺼냈어요. 3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땀과 노력의 흔적이 있었어요. 미선은 노트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만든 건 우리가 지킬 거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서히 밝아지는 하늘처럼 오늘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미선은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법무팀장과 남편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10시 정각 박도연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 CCTV로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헤라도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비서가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과 헤라가 들어왔어요. 헤라는 미선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앉으세요. 남편 태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과 헤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미선은 그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박도연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아시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혜라는 남편을 쳐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 핵심 기술이 유출됐습니다. CCTV와 서버 기록을 조사한 결과 박 대표님이 직접 연구개발팀 사무실에 들어가 데이터를 복사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켜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혜라는 입을 막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그런 짓을 했어요? 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시는 거죠? 태범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미선이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미선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은행 빚이 쌓이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친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돌린 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연구한 거예요. 수백 번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만든 레시피를 당신은 7분 만에 가져갔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라는 의자에서 무너져 내리듯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아,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혜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돌아서서 혜라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항상 몰랐죠. 30년 전에도 지금도. 미선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혜라는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겁니다. 예상 손해액은 100억 원 이상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요? 미선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은 지금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의 땀과 노력을 훔쳐가 놓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혜라는 미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선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라는 손을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태범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면. 잠깐만요. 미선이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가지 기회를 드릴게요. 모두가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들어봐요. 미선은 도연 앞으로 다가가 그와 눈을 맞췄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도연은 희망이 생긴 듯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박 대표님은 1년 동안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배식 업무를 하셔야 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과 혜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은 대로야. 박 대표님은 1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퍼야 해. 그게 밥 한 그릇의 무게를 배우는 길이거든.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헤라는 남편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무한 거 아니야? 1년이나. 너무해. 미선이 헤라를 쳐다봤습니다. 30년 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급식소 냄새 맡고 살 팔자라고 했잖아. 이제 내 남편이 직접 경험해 보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울었어요. 선택하세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법정에서 만나거나. 미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헤라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선아,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헤라는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미선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일어나세요. 도연과 헤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구내식당 복자 팀장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미선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미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법무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법정 싸움보다 이게 더 교육적이에요.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배움은 이제부터야. 미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육이었어요. 사람의 품격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태양푸드 구내식당 앞에 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작업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식당 문이 열리고 복자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60살의 복자는 태양푸드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베테랑이었어요. 그녀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박도연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들어와요. 일 시작하기 전에 규칙부터 알려줄게요. 도연은 복자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주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대한 솥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조리대에는 각종 재료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장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일 잘하는 사람만 있죠. 알아들었어요? 복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손부터 씻으세요. 손톱 밑까지 깨끗이. 음식 만지는 사람은 위생이 생명이에요. 도연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질렀어요. 복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일은 배식이에요. 직원들 500명 넘는 밥을 담는 거예요. 양은 일정하게,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에 복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선은 누구나 다해요. 여기서는 결과가 중요하죠. 첫날 아침, 도연은 배식 라인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고 밥을 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양이 들쭉날쭉했습니다. 너무 많이 담기도 하고 적게 담기도 했어요. 양을 맞추세요. 150g이라니까요. 복자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땀을 흘리며 계속 밥을 담았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녁까지 3번의 배식을 마치고 나니 도연은 녹초가 돼 있었어요.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도 5시까지 와요. 복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섰어요.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편 헤라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도연이 돌아왔어요.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헤라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만둬요. 이건 너무 굴욕적이잖아요.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헤라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몸은 서서히 익숙해졌어요. 밥을 담는 손놀림도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피로는 여전했어요. 어느 날 미선이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미선은 직원들 사이에 섞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차례가 되어 식판을 내밀자 도연이 밥을 담아줬어요. 2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도연이 담은 밥이었습니다. 미선은 복잡한 심정으로 밥을 씹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헤라가 구내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복자 팀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신혜라 씨? 여기 왜 왔어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남편 혼자 보낼 수 없어요. 헤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대신 특별 대우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일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헤라도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와 설거지, 그리고 배식 보조를 맡았어요. 명품 가방 대신 고무장갑을 끼고 화려한 옷 대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어요. 하지만 헤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서 함께 일하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헤라는 계속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할래요. 이제 이 일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헤라는 복자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복자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헤라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힘든 줄 알면서? 네. 이제야 알았어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헤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헤라가 아니었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총 3년 동안 헤라는 구내식당에서 일했어요. 그 사이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생겼어요. 하지만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헤라를 찾아왔습니다. 2사람은 식당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헤라야, 수고했어.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헤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알았으면 됐어. 이제 사람을 볼 줄 알게 됐지? 응. 이 일을 하면서 배웠어. 손맛과 정성이 뭔지,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미선은 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인사팀 조리직 관리자로 가. 내 경험을 살려서 후배들을 잘 가르쳐줘. 헤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나를 믿어줘? 응. 이제 내가 진짜 사람이 됐으니까. 헤라는 미선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30년의 앙금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헤라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당신,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헤라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야 진짜 삶이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손맛으로 사람의 마음을 배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3년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소중한 배움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2025년 가을, 태양푸드 본사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사 설립 33주년을 기념하는 사내 장학재단 개소식이었어요. 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태양희망 장학재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직원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미선은 무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55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머리에는 은발이 조금씩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남편 태범이 연단에 올라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장학재단이 만들어진 건 한 사람의 제안 덕분입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한 소녀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 회사 부회장 정미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33년 전 대학을 포기하고 이 회사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죠. 배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밥을 짓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손에 묻은 밥풀 하나가 누군가에겐 하루의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객석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구내식당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접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미선의 말에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준비한 다과가 나왔어요. 미선은 직원들 사이를 걸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열심히 해요.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온답니다. 그때 저쪽에서 헤라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헤라는 인사팀 조리직 관리자가 된 지 2년째였어요.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아, 축하해.
헤라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헤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요즘 일은 어때? 좋아. 후배들 가르치는 게 보람 있어. 내가 배운 걸 나눠주니까 뿌듯하더라. 헤라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참 많이 변했지?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30년 넘게 돌아왔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 리셉션이 한창일 때 구내식당 쪽에서 복자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63살이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복자는 미선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식당에 잠깐 들러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미선은 복자를 따라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박도연이 서 있었어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도연 씨? 미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오늘 특별히 왔어요. 장학재단 개소식이라고 들었거든요. 무슨 일로요? 봉사하러 왔어요. 오늘 저녁 배식을 제가 하고 싶어서요. 미선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1년 계약은 끝났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봉사해요. 제가 배운 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잊으면 안 되니까요.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미선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부회장님 덕분이에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선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녁 무렵 미선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밥을 담아줬어요. 미선은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밥을 씹으며 생각했어요. 이 밥 한 그릇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농부의 땀, 조리사의 정성, 그리고 배식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라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밥을 먹었어요. 미선아, 있잖아. 헤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33년 전에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해.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알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계속 기억할 거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니까. 미선은 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미선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남편 태범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남편에게 걸어가 팔짱을 꼈어요. 오늘 좋은 날이었어요. 응,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불이 켜진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미선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태범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였으니까.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미선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의 향기는 오래 익을수록 깊어지죠. 그게 인생의 맛이에요. 미선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범이 뒤에서 미선을 꼭 안았어요. 당신의 향기는 정말 깊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미선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3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했던 소녀 시절, 공장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사랑을 만나고, 배신을 겪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던 순간들.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밥을 짓고, 누군가는 배식을 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태양푸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과 함께 걷겠다고,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잊지 않고 사람의 품격을 지키며 살겠다고. 밤은 깊어갔지만 태양푸드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미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에서 나옵니다. 미선은 밥 한 그릇을 통해 사람의 존엄을 지켰고 복수 대신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밥 한 그릇만큼 소중한 작은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결국 우리 삶의 향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